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20년 가까이 정치해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심정이다. 해도 너무한다 하시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해코지한 적 없이 그저 착하게 열심히만 살았는데 이런 이웃들이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장사라도 좀 해보려고 그래서 급한 불 좀 꺼보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했던 정부 4단계 방역수칙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빚내서 사두었던 고기, 생선 모두 다 못 쓰게 됐습니다. 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 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 들려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그리고 가족, 인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텅 빈 가게마다 임대전단 폐잔병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코로나 사태로 후벼 파인 상처에 반창고를 누더기처럼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턴을 곧 끝난다는 대통령 말 믿고 속고 속으면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 맞는다고 하고 부스트샷까지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 하나 가지고 참고 버텨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와중에 정부가 자랑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야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만큼 더 중요한 준엄한 명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사라졌습니다. 가게 폐업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꿈도 못 꿉니다. 세금 폭탄, 물가 폭탄까지 맞았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정치한다는 우리들이 최선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께 묻겠습니다. 집권여당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언론중재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재갈법 그거 통과시키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선거 이길 국리에만 빠져서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 법안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합의체 구성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추천하신 인물 보니 민주당이 폭주본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 그것은 민생법보다 훨씬 중요한 문생법안이기 때문입니까? 언론재갈법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 문재인 대통령 삼척동자도 잘 압니다.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비판 그런 보도 철저하게 못하게 감추자는 것 아닙니까? 누구들아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백신 수급계 가짜뉴스 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 다 정부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항의서한 보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그 항의서한 보내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달라고 하고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전혀 공유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뭐가 캥겼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 말씀 그냥 폼 한번 잡느라고 해본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권력 취재하던 기자 엉뚱하게도 검은 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 갔습니다. 나중에 무죄됐죠. 음모론, 괴담 유포, 전문 방송인
김어준 씨 지금도 마이크 잡고 연간 수억씩 출연료 챙겨가면서 있습니다. 이 해괴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오직 패거리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언론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언론제각법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국민들의 알 권리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언론 관련 유엔 항의서한 무려 23차례나 받았습니다. 현 정권이 적폐라고 우겼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것보다 무려 2배에 달합니다. 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접을 붙였다는 이유로 취업 준비하던 청년 얼토당토는 제명으로 유죄받았습니다.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 뿌렸다가 대통령에게 고소당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고소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인권입니까? 문주주의 하에서 친문들은 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문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특권과 반칙입니다. 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필 북한 정권 창건일입니다. 북한은 그 국명에 민주주의를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금의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 있는 민주주의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원연의 민주, 여기서 말하는 민주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그냥 권력 차지하기 위한 명목내세운 액세서리는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학은 사립학교는 존폐의 길을 썼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 이제 시도교육감이 결정합니다. 사학의 인사권을 강제 박탈해버린 겁니다. 교사 부정 채용 막겠다는 명분으로 잘하고 있는 하사학들까지 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그중에 14명 정교조 출신 또는 친정교조죠. 어떤 사람을 뽑을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흉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교조 특혜 채용 비리 의혹, 조옥시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바로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친정권 사람들 발밑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있는데 왜 엉뚱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에게 책임 넘기고 팔을 비틉니까? 영화 대사 속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딱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정말 쉬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가장 좋은 길 아닙니다. 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에 여론의 분노를 조정하고 그 위에 올라타서 졸속법안부터 만듭니다.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받고 표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입법 폭주 때마다 나타났던 프레임이 있습니다. 단순 무식한 선악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을, 대결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프레임 버리고 합리적인 법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고요? 그 문제 해결한다면서 정부 조직 늘려주죠. 승진 자리 생기죠. 예산 늘려서 돈 펑펑 밀어주죠. 위원회 만들어서 공무원 책임 다 면제해주죠. 그러니 정부 관료들도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정부 만능의 통제사회, 그것이 만약 정답이었다고 한다면 사회주의 국가 이 지구에서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 만능 획일주의 국가 통제의 장막 확 걷어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은 민간에게 있습니다. 그 민간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피땀 흘린 끝에 불과 70여 년 만에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굴곡 속에 일어났던 일들 많았습니다. 그 평가에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명예의 흔적만 달고 있지는 못합니다.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상흔은 남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흉터를 이유해서 용력을 걸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토대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이전 정권 적폐라고 몰아붙이고 터무니없이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괴멸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광복 회장이라는 자, 청와대 인묵인 아래 감히 건국 세력을 저주하고 보수 정권, 친일 정권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 사람 여기저기 이 진영 저 진영 왔다 갔다 하면서 단물 빨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당 대선 유력주자 역사인식에는 미군이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쌓아올린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가난의 질긴 숙명을 떨치고 일어난 산업화, 그 위에 쌓은 민주화의 위협, 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러운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뤄놓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입니다. 집값, 전셋값 미친 듯이 날뛰입니다. 서민들의 희망 다 없어졌습니다. 인권, 정의, 공정, 권력 가진 자들만의 특권과 반칙일 뿐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줌의 성취를 이룬 것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 대책 28번 발표했습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 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정상 작동되는 겁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 떨어지는 거, 그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공급 확대라는 이 정답을 놔두고서 집 사려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엉뚱하게도 대통령, 국토부 장관이 주연이 돼서 연극했습니다. 임대주택 깜짝 방문해서 쇼 한번 하는데 혈세 무려 4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 문제 해결됐습니까? 뒤늦게 공급 대책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 보니까 뭔 줄 아십니까? 주택 공급 숫자 부풀리게 하고 민간 수요와는 동떨어지게 공공개발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속임수 쓸 겁니까? 민주당이 강행 날치리 처리한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지향이 됐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월세 시까지 다 말렸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자신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그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부동산 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정지하게 벌어서 집 사고 싶은 사람, 국민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어 놓고 뒤로는 가전, 편법, 꼼수서는 집권 세력이 잘못한 겁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 이 산무였습니다. 세금 폭탄, 규제 폭탄, 감시 폭탄 3탄이었습니다. 불안, 불만, 불신, 불안만 담은 산불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정부의 국책 연구기관들마저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나왔겠습니까?
이 무, 탄, 불, 이 부동산 정책 즉각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를 갖춘 우리 국민의힘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였던 세계를 제패했던 수출산업, 원전산업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게 잘 하려다가 벌어진 실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월성 원전 1억이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 조작했죠. 그 많은 증거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주범으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벌받아야 할 산업부, 벌은커녕 차관 자리 늘어나는 훈장받았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국고손실죄 무례한 마땅합니다. 그런데 배임죄 쏙 빼고 봐주기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 발전, 탄소 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국의 산과 들 하천할 것 없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나무 마구 베어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가 났습니다. 태양광 패널 지금 발전은커녕 새똥바지 구실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토 파괴고 환경 파괴인 것이 명확합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 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 슬그머니 원전 일정을 앞당겨서 재가동시켰습니다. 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해서 오기를 부렸던 결과로 들통이 난 겁니다. 에너지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십시오. 원전이야말로 탄소 중립 시대의 필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속임수고 헛구에 그칠 뿐입니다. 정말로 환경 생각하고 정말로 탄소 중립 생각한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 폐기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다. 그나마 경제력 있던 우리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 산업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구잡이로 빚냅니다. 세금 마구 걷어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빚내고 세금 걷어서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려야 되는 겁니다. 내년 정부 예산 604조 4천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 400조 원 되었습니다. 5년 새에 무려 2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우리 유전 발견됐습니까? 어디 땅 팠더니 히토리 나오던가요? 아니면 우리 바다 도체에서 천연가스가 뿜어져 나옵니까? 이렇게 마구 빚내서 써도 된다고요? 천만에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진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 채무 어마어마하게도 408조 원, 역대 정부 중 최대 금액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합친 증가액 351조보다 더 많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이제 50%를 돌파해 버렸습니다.